저는 크립토커런시의 문제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미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규제를 풀고 더 자유롭게 커런시의 중심적인 국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물 ETF 같은 거 비롯해서 규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크립토커런시가 매력적인 거는 통제하는 중앙기관이 없다는 점이잖아요. 결국 규제를 하고 싶어도 규제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잠재력이 있는 거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말 강하다는 데 있잖아요. 그게 젊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죠. 그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을 충분히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부 입장은 하나입니다. 규제를 안 하는 거. 그리고 규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이기만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규제해도 안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상자산 과세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법은 나와 있었고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때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했고 결국은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여론에 떠밀려서 민주당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했죠.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니 트래블룰은 우리나라가 적용되잖아요. 적용 안 되는 바이낸스 같은 데다가 본인이 보냈다가 그 다음은 추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세금을 매기더라도 국내 거래소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한테만 매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세 형평성을 져야 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 크립토 커런시가 갖고 있는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과세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기존의 어떤 자산들이라든가 정책처럼 어떻게든 한번 그림을 잡아보겠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의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어요. 너무 부럽죠, 우리 같은 나라 입장에서. 그런데 크립토는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미국을 크립토의 어떤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달러 패권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크립토는 막을 수 없다. 이걸 가만두면 다른 나라에서 할 거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달러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오히려 크립토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그런 밈코인을 만들어버리면 크립토는 사실 이런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어떤 전제군주 같은 중앙기관들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출발선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함부로 나를 내 뒷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정신이잖아요. 대단히 매력적인 정신이죠. 그런데 미국처럼 크립토 시장 자체의 흐름을 사실 크립토가 비상관 자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어떤 이벤트에 영향 없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더 빨리 하던데요. 중단 없이 24시간 계속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나라에서 모두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직접 본인이 한다? 그랬을 때는 크립토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이게 빼야한 거야? 라고 의심의 균열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저렇게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미국 대통령의 어떤 평가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거는 독특하다라고 봤어요. 미국은 분명히 크립토커런시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미국을 부러워하는 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각강함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약속된 것도 아니고. 작년인가요? 사우디에서 페트로달러 협정을 연장을 안 해버렸잖아요. 잘 아시지만 미국이 사우디를 안보를 좀 지켜주니까 사우디라는 그 대석유 부국에서의 석유 거래는 달러 베이스로 한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는 달러에 목매이지 않겠어?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흐름 하에서 역시 중국이 위안화 CBDC를 가지고 달러 패권을 어떻게 한번 앵겨볼까?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미국의 응전이 그래? 그럼 이건 어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화폐를 가지고 결국은 물론 자기들 가장 강점 있는 달러죠. 달러 스테이블로 코인으로 되고 그것을 국채와 좀 연결해서 국채 좀 더 팔아볼까? 이런 그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ETF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금융자산하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규제로 접근한다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엄청난 자산을 사실 사장시키는 거죠. 미국이 달러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점을 달러처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개발하고 이거 정말 뽑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정치가 할 일은 쓸데없는 짓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마피아 같은 자금 세탁 용도로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쓰이죠.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원래 어떤 제도나 어떤 신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은 범죄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건 범죄 수단이야 이렇게 폄하하는 건 너무 올드한 생각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압류한 재산 중에서는 차라리 내 노출을 좀 덜 하거나 내 이 과정들 소명하지 않고 먹고 떨어져 이렇게 보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그런 시스템 때문에라도 많이 잡게 됩니다. 네. 되게
벌금은 이렇게 정하거든요. 일종의 타협이에요. 감옥에 30년 갈래? 아니면 몇 조 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타협을 대중이 용인하지 않습니다. 정의감이 반해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감각이 훨씬 강합니다. 미국보다.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하는 면이 크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받으면 성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네. 나라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 좀 사법 체계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압류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는 그런 미국식 사법 체계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시큐리티잖아요. 증권성 문제. 증권성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은 SEC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권수사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테라 루나가 증권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얘를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자산으로 볼 것이냐, 증권에 편입하게 될 것이냐. 미국의 이제 증권 룰에서는 여러 가지 무슨 뭐 공개해야 되는 그 의무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좀 좋은 게 있어요. 미국의 이제 그 룰 중에 10b-5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주식 사기 내지는 주식의 표시를 제대로 안 하고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이거를 일종의 주가 조작 같은 걸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이거는 주가 조작기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규정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켰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증권성에 대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법률적인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사법적인 시스템이 역시 미국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미국은 사법 시스템에서 공소를 취소하거나 기소를 드롭하거나 랩업하는 거, 덮는 거 되게 자유로워요. 문화예요. 하다가 보면 그래 이건, 그리고 그거를 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그걸 그렇게 부담을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 관련한 기소를 다 취소시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계시겠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검찰시켜서 내 기소 다 취소 이렇게 하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나라. 없죠. 구조적으로 우리는 사법기관은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국민들에게. 근데 미국에서는 사법은 어떤 거에 가깝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결론 낸 이상 더 얘기하지 맙시다. 배심죄에서 무죄 나면 검찰이 항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배심에 들어오는 분들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심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10b-5가 어떻고 시큐리티가 어떻고 증권사가 어떻고 빵 물어봐요. 네. 미국은 형사재판,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다 이해할까요? 못하겠죠.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그 결과가 변호사의 설득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뭐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게 미국같이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그런 제도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법 제도 자체가 이제 그런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봤었을 때 행정부 입장에서 이걸 이런 문제를 그냥 접어버리는 게 국익에 맞겠다. 내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한테 똑같은 거를 바라면 그건 좀 곤란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스테이블 해야 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과거에 아시다시피 루나나 테라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 어떻게 준비금을 보관하고 어떤 자산하고 연동되는지가 문제잖아요. 달러 이거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그게 그렇게까지 성공할까에 대해서는 저 조금 부분이 있다고 봐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미국의 국채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국채의 문제는 중국이 지난 10년간 미국 국채를 안 사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까지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사줘, 너네 버틸 수 있어? 이런 거고. 근데 달러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린 달러를 갖고 있어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어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하는 거 같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이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국채가 달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와 또 국채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네, 그 차이가- 국채는 가격이 변합니다. 계속.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과연 국채랑 연동돼서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네. 트럼프 행정부가 남용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밈코인 같은 문제도 있고, 결국은 이게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달러라는 완벽한 신뢰, 그리고 한 단계 더 조금 덜한 신뢰, 국채, 그리고 코인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연결점에서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중국이 위안화 CBDC를 하면서 달러 패권? 그래 우린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게 라고 하면서 한번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죠. 달러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위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방법을 어떻게 보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그래? 너네가 그거라면 우리가 진짜 크립토를 중심으로 한번
금융을 해볼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이 하고 있는 CBDC를 완전히 밀어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는 국익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내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예요. 맞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막 하자는 사람들은 이 크립토 커런시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되면 잘하자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해서 안 됩니다. 잘못하면 자본 유출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국장은 어려운데 이렇게 완전히 통제된 것에서도 자본 유출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말씀하신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돼서 안정자산으로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을 대체하는 비상관 자산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물론 등락은 폭은 다르니 금액은 다르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너무너무 복잡하고 귀찮게 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선물 ETF는 하죠. 네. 근데 뭐 현물 ETF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 그 ETF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그렇게 사제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죠. 이런 식의 제도 편입의 느낌이 오거든요. 국민연금에서도 할 수 있고. 기관 법인이 사는 것도 저는 열어야 한다고 봐요.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네. 뭐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법인이 안 해요? 역시 우리는 언제나 국익 위주로 실속 있는 정책을 가야 되고, 그리고 규제의 문제는 모르는 걸 자꾸 자기 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하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보면 이건 어차피 안 된다는 거죠. 과세 유예도 아니 그걸 어떻게 잡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다 볼 수 있죠. 네. 볼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바이낸스 같은 데다가 자기 명, 지금 해외에다가 송금하는 게 본인 명의 가능하죠, 그냥. 네. 여기 보내놓고 그 다음에 몇 번 돌리면 그게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알죠? 모르죠. 그리고 그걸 우리 국가 차원에서, 과세 차원에서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제가 그때 국회에서는 우리 과세 준비가 안 됐다는 표현을 했지만, 준비라기보다는 이게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자산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금을 다 등록하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존의 어떤 규제의 틀 안에 어떻게든 침대에 맞춰서 하는 그런 규제잖아요. 그렇게 가면 우리나라의 진짜 보배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힘을 사장시키고 밖으로 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투자자들과 사적 영역에서는 준비가 이미 빵빵하게 돼 있잖아요. 규제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미 우리 선수들은 잘 뛰고 있어요. 선수들이 잘 뛸 때는 감독은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잘 살아보려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좀 잘 살아보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자산들, 뭐 부동산으로 기성세대는 잘 불려놓고 나서 경기 안 좋아지고 성장률 저하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자산을 증식해 보겠다는데 잘 모르면서 그렇게 꼰대처럼 말려야 되겠나요?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투자자 보호의 차원에서의 이 정부의 제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망한 사람만 있습니까? 잘된 사람도 있는 거고. 투자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걸 투자하는 젊은 분들이 그러면 뭐 나 이거 망했으니까 코인 못하게 해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 발전될 때 정치가 할 일은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대개의 나라는, 대개 권력은 있으면 휘둘리고 싶어요. 근데 모를 때는 박수를 쳐야 합니다. 이 이슈를 모르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거잖아요. 사실 AI 시대에 여러 가지가 맞물려져 있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를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팁도 많이 올랐어요. 오른 이유는 뭡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 네.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에너지 가격 상승의 이유는 재생에너지 가지고 PC주의 가지고 막 밀어붙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전기값 오르고 에너지값 올랐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예요. 재생에너지는 너네 해 됐고, 우리는 미국에 있는 이 많은 셰일가스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화석에너지 캐서 에너지값을 반값을 낮출게. 그래서 당신들 물가 낮춰줄게. 이 매력적인 거 단순한 구조거든요. 저 보고 저는 저 아이디어는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봤어요. 그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냐면, 결국은 재생에너지는 더 커브가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 종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력은 계속 생산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 이 더 커브를 메우기 위한 어차피 화석연료의 발전소가 필요해요. 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리백하고 제가 좀 도발적으로 아리백을 버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AI를 합니까? 그러면 전기료 올라갈 텐데 물가 올라간 거 누가 잡을 거예요? 재생에너지의 문제는 산업으로 접근하고, 실제로 전력 문제는 저는 실용적이어야 된다. 트럼프 생각하는 건 비슷해요. 이 재생에너지가 뭐냐면 보통 6시, 8시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네. 전기. 근데 그때는 재생에너지 안 돼요. 맞습니다. 빛이 없는데 축전 기술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그 아이디어도 저는 되게 이 사람 되게 생각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더 커프가 있는 게 재생에너지인데 그럼 미국에 재생에너지를 해놓은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텍사스가 많아요. 저거를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걸 이제 문제는 크립토 채굴의 문제는 사실 그건 24시간 계속 더 커브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 되게 쉬운 영역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버리지 않고 여기 갖다 붙일게. 이런 발상은 굉장히 창의적인 데다가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서남해안 쪽에다가 풍력도 많이 해놓고 태양광 많이 있잖아요. 태양광은 남북으로 긴 나라가 아니라 동서로 긴 나라여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이 태양광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전기료를 올릴 겁니다. 원전 지어서 전력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화석 연료도 환경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보다 대한민국을 좀 더 사랑해야 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럴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크립토의 문제도 그런 식의 활용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할 만한 정도의 토양은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까 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이 AI 시대와 에너지 시대 여기서 어떻게 활로를 대한민국이 찾을 것인가를 다 같이 고민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엄 이후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린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카드가 있고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어제 제가 이렇게 연설했거든요. 아니 젤렌스키 보고 너는 카드 없어 그러잖아요. 우린 카드가 있잖아요. 조선도 있고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그 의료 사태 많잖아요. 경제성장 문제. 근데 그게 정치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슈에서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 이슈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 감고 있을 뿐이지. 저는 이런 집중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기가 잘 아시겠지만 발전은 이래요. 태양광이 있다고 해서 이걸 계속 돌린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화력이나 이런 데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풍전망 자체도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얘는 계속 만들어지죠. 그럼 얘 위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그 효율성 높은 발전기들은 꺼야 돼요. 이게 왜 이걸 해야 되죠? 제가 금투세를 유예를 관찰했잖아요. 세금을 내는 거를 막는 걸로 가게 되면 부자 감세 프레임도 있고 뭐 크립토 투자하는 사람 별로 안 되는데 이거까지 왜 우리가 모든 세금을 막는 상속세도 깎아주겠다고 하는 판에 이건 접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거 놀랬거든요. 아니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설득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과세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돈 듣겠다는 거냐? 그러면 이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계속 장 안 좋고 안 좋고 할 때 이런 거는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좀 좋아서 살만하니까 여기서 돈 뺏겠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런 인식을 자주 말씀 나누면서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규제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가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크립토커런시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나라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세계적인 주도권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점점 잘 살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